네, 이번 방화 사건과 관련해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. 교수님 나와 계시죠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방금 현장 기자 취재 기자의 전언처럼 숨진 방화 피해자 원래 이 아파트 주민으로 밝혀졌습니다. 근데 살던 당시의 윗집하고 층간소음 문제로 다퉜다고 알려졌는데 이사를 하고 나서 넉 달 뒤에 다시 아파트에 찾아와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이제 그 층간 소음과 연관돼서 그 갈등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태고,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다라고 보는데, 통상 이사를 가게 되면 뭐 층간 소음이 있었던 사람을 찾아가서 범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그 사건이긴 한데, 예. 어쨌든 그와 연관돼서 자신의 어떤 그 감정을 완전히 그 추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. 감정이 조금 남아있을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불이 아파트 401호, 404호에서 발생을 했고요. 피해자는 원래 3층에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런 정황들도 좀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? 지금 이제 밝혀진 것은 뭐 301호에 살았는지 304호에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, 네. 예, 일단 3층에서 살았기 때문에 4층으로부터의 그 층간 소음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두 집을 고른 것은 뭐 추정컨대 예. 한 집은 층간 소음, 또 한 집은 또 생활하는 그 과정에서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문제와 연관해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. 예. 그러니까 갈등이 있었을 것으로 조금 추정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? 그렇습니다. 왜 그러냐면 두 집을 갖다가 예. 그 불을 질렀기 때문에 그것은 뭐 그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 불을 지른 도구도 좀 충격적인데 일반 방화가 아니라 이 경찰이 처음에는 화염 방사 얘기가 나왔다가 농약 살포기 용이어서 불을 낸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. 이런 방화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. 어떻습니까? 일단 언뜻 보기에 농약 살포제 뒤에 기름 같은 것을 같이 이렇게 놓는 그런 상태가 일반적으로 그 화염 방사기 같이 보일 수가 있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구를 만들어서 방화를 하는 것은 글쎄요, 통상 그 뭐 휘발유라든가 연소제를 이용을 해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.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렇게 도구도 직접 준비를 했고, 그리고 이 피의자의 가족에게 남긴 유서도 발견이 됐습니다. 어머니를 잘 부탁한다. 병원비 쓰라고 현금 5만 원 정도도 남겼다고 전해졌는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까? 철저하게 계획 범죄고요. 일단 예. 아까 말씀하셨던 농약 살포기를 불을 내는 것으로 도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, 그리고 이제 기름을 미리 사서 준비했다는 거, 또 이제 본인이 이 아파트에 방화를 하기 이전에 예. 본인이 그 어머니 살던 그 빌라 근처에도 가면서 이렇게 불을 좀 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네.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. 또 유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뭐 철저히 그 계획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. 예, 이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이제 범행 직전에 근처 빌라에서 불을 낸 점, 이 부분은 왜 했을까요? 글쎄요,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본인이 이것을 아마 성능을 실험하기 위해서 사실 한 군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한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요. 예. 그래서 원래 목표는 이 아파트고 거기까지 한 1.4km 정도를 이렇게 오토바이로 이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. 실험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. 이 기구에 대한 실험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, 이 피의자의 상태에 대해서 아까 감정이 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해주셨지만 정신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. 어떻게 보십니까? 글쎄요, 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욕을 뭐 하고 시비를 걸었다라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고, 네. 또 학생들이 뭐 농구를 하는데 소리가 나면은 나와서 욕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,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뭐 층간 소음도 층간 소음이지만 그 개인적인 특성이
화를 굉장히 잘 내는 까칠한 성격이다. 그리고 이제 남과 시비 붙는 그 상황을 피하기보다는 본인이 적극적으로 시비를 거는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예. 항상 다른 사람들과에 있어서의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라고 봅니다. 예, 뭐 층간소음 문제 말고도 여러 가지 뭐 갈등 원인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런 주민 간의 갈등이 강력 범죄로 이뤄지는 일이 뭐 오늘만 있는 일이 아니어서 예방이나 해결에 대해서 좀 어떤 부분을 좀 지켜야 할까요? 글쎄요, 이것을 뭐 단순히 우리가 층간소음만 본다면 지금까지 층간소음에 의해서 상대 집에 방화를 한 그런 예들은 몇 번 있습니다. 사실 예, 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또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계속되고 있긴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어떤 층간소음을 완전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. 앞으로도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수고하십시오.